첫 번째 유형인 준수형은 외부와 내부 기대를 모두 충족합니다. 이들은 마감일을 잘 지키고 개인적인 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인 질문형은 모든 기대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만 행동하며 비합리적인 요소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유형인 의무형은 외부의 기대는 충족하지만 내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요구에 쉽게 응답하지만 자신에게는 느슨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유형인 반항형은 모든 기대에 저항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행동하며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형은 외부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지만 내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일을 희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항형은 모든 기대에 저항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규칙과 기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며 이는 때때로 조직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지자는 외부와 내부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하며 자기 주도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명확한 기대가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유와 정당성을 요구하며 항상 정보를 탐색합니다. 이들은 과정 개선을 위해 질문을 하고 과도한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도 있으며 분석 마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자신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과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잘 충족시키지만 종종 자신에 대한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외부의 책임감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종종 유무 반란을 겪습니다. 이들은 기대를 충족시키다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그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반란자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란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알림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항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기쁨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향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도하게 수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홀더는 외부의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 개인의 목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청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성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 요인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 역시 성격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험,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중독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성격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경향을 따릅니다. 각 나라의 문화나 특성도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정 성향이 국가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질문하는 성향의 나라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숙제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같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기 어려워하며 그로 인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답변이 반복되면 그들은 더욱 저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이해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행동 배경을 이해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책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의 스파 방문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외부의 압박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책임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앱이나 알림 기능을 통해 외부의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이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대 학생이 수업 준비를 위해 노트를 읽는 방식을 변화시킨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향성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향성만큼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